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 and it's from way back in '01.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Grew up on 913 of Blue Rock. 안녕하세요.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의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안전의 대명사 볼보에서 만든 중형 SUV SC60인데요. SC60은 1년 전에 볼보 시승 행사에서 간단히 체험한 적이 있는데 착한 가격과 좋은 상품성으로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시승하면서 SC60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승한 트림은 직렬 4기통 2리터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된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이며 가격은 7,30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볼보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가 어떠한 매력과 상품성을 가졌는지 찻도박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60의 디자인은 볼보의 SUV 중에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엔트리 라인 SC40은 엔트리 특유의 저렴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 XC90은 플래그십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아쉬운 후면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SC60의 디자인은 보는 각도에 따라 SUV가 아닌 날렵한 세단을 보는 것 같고 특히나 후면 디자인은 상위 트림인 XC90보다 더 날렵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볼보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우는 주간 주행등에는 S90이나 XC90의 어댑티브 LED 라이트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라이트의 작동과 밝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의 캐릭터 라인은 가운데는 비워두고 양옆에만 날렵하게 있는데 이 효과로 옆에서 차량을 볼 때 SUV가 아닌 세단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릴은 파르테논 신전의 그릴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볼보의 엠블럼과 함께 전방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과 다르게 에어 인테이크는 최소화하면서 안개등과 함께 겉 부분은 크롬으로 마감하여 실용성도 챙기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기 저항에 취약한 SUV인데 공기 저항을 줄여줄 에어 커튼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옆면은 볼보 SUV에서 볼 수 있는 루프 라인을 보여주는데 짧은 오버행과 보닛의 캐릭터 라인으로 날렵한 인상을 심어주고 보닛과 팬더부터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은 크롬으로 만들어진 윈도우 몰딩과 이어지고 도어 하단의 캐릭터 라인은 상하의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음각의 차이를 두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 디자인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으며 후면 팬더는 아우디의 대표 차량 A7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오버 팬더의 느낌을 잘 살려 깔끔하지만 때로는 밋밋하게 보이던 XC90의 캐릭터 라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SC90의 사이드 미러와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루프 라인은 일반 SUV보다는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주며 루프 라인 끝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매끄러운 라인과 후미등 덕분에 아주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후미등은 상위 차량인 XC90보다도 세련되면서 더 신경을 쓴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크롬 장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머플러는 볼보 차량답게 숨겨져 있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255, 45, 20인치의 5Y 스포크 블랙 다이아몬드 컷 휠로 구성되어 있으며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트림은 19인치의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보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60의 실내 디자인은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지만 외관과 마찬가지로 SC90보다 공조기와 센터 페시아 트림의 디자인이 더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실내 곳곳에 스웨덴 국기가 깨알같이 있어 볼보 브랜드의 탄생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9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전자식 기어, 앰비언트 라이트, 볼보 금속 도어 스커프, 피치드 오크 우드 트림, 나파 가죽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의 테마는 총 2가지이며 내비게이션이나 간략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고 밝은 주간에도 아주 밝은 화면을 보여주는데 속도계의 크기가 상당히 커 보기는 편하였지만 RPM은 확인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트립 정보를 확인할 때 아이콘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9인치 디스플레이는 정갈한 테마와 아주 좋은 터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각 메뉴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T맵이 설치되어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성능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끄더라도 과속 카메라 경고는 작동하여 조용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도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내비게이션 사용 중에 플로로 음악을 들을 경우 현재 재생되는 음악을 볼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좋아졌습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에 인식률도 제일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였는데 명령어가 아닌 일반어로 말해도 기능 실행과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어 주행 중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선명한 화질과 높은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스플레이의 방향이 운전석을 향하고 있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어 전방 주시를 하면서 보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며 특히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인해 내비게이션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S90이나 XC90보다 재질이나 모양이 다소 아쉽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한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조절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식 기어는 오레포스의 크리스탈로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주행 중 빛이 반사되는 크리스탈 기어는 운전자에게 빛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주 고급스러웠으며 야간에는 하얗게 라이트가 점등되어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실내 재질은 같은 가격대의 차량 중에서 좋은 재질을 보여주는데요. 계기판,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 도어같이 눈에 보이는 곳이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금속과 가죽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으며 우드 트림은 나무의 결이 선명하여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XC90은 도어 전체가 가죽이었다면 SC60은 손이 닿는 곳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우레탄이 사용되어 있으며 금속 도어 스커프는 라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급 차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라이트는 베이지 톤으로 도어 손잡이와 풋등만 작동하고 오레포스의 전자식 기어만 실내를 은은하게 밝혀주어 앰비언트 라이트에도 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열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종동 시트에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앞뒤,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수석도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의 조절폭이 다양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빠르게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느껴지는 피로도는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을 해도 충격 흡수와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마사지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피로도를 거의 느끼기 힘들었으나 운전 자세에 따라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몸을 거의 고정해주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엔 무난한 다리 공간을 보여주는데 카시트를 설치 후에는 성인 한 명이 탑승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습니다. 성인이 탑승할 때는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무난한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보여주었으며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 실제 느껴지는 공간이 차의 크기에 비해 넓지는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다리 받침대의 쿠션은 푹신하고 허리 받침대의 쿠션은 단단하며 다리 받침대가 허벅지를 제대로 지탱해주지만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 장시간 탑승을 할 경우 약간의 피로도를 느낄 수 있으나 가운데 좌석의 경우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의외로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줘 가운데 좌석의 착자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아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정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기능이 추가될 수 있으며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도 동일한 편의 사양이 장착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차량 외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사양등의 시인성은 아주 좋은 편으로 동급의 차량들과 비교하더라도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에 차량이 나타날 경우 SC90은 사양등이 아예 중지되었지만 SC60은 그 부분만 LED와 헤드라이트가 움직여 사양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너링 라이트는 라이트 자체가 움직여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시각적인 만족도와 함께 SC90보다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10km 이상부터 코너링 라이트가 작동하고 시속 40km 이상 주행을 하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이 작동하며 가로등에 있는 시골길을 주행해도 사양등이 작동하여 작동 알고리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시내에서 앞차가 출발하면 전방 출발 알림 기능이 지원하며 차간거리 유지도 아주 좋은 편이지만 설정한 속도보다 플러스 1km 정도 더 높게 주행하고 차선 유지는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급격한 코너에서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없고 완만한 고속도로 램프에서 안정적인 차선 유지를 보여주며 급격한 고속도로 램프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순간 아우디의 차량이 떠오를 정도로 주행보조 기능에 따른 차의 움직임이 아우디와 흡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보조 기능 아이콘에 맞춰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았을 때 조금만 무게를 실으면 갑자기 그 방향으로 차가 움직여버려 조심해야 하고 두 손으로 핸들을 잡으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또 경고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않을 때는 몇 분 동안 핸들을 잡지 않아도 어떠한 경고를 하지 않아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어느 브랜드보다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기도 아주 작고 전달해주는 정보의 양도 부족하였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2열의 공조기 조절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까지 표시해줍니다. 무선 충전기의 위치는 좋지만 컵홀더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행 중에 움직여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스키스루 및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기본 공간은 483리터, 시트 폴딩 공간은 1410리터를 자랑하며 길이 125cm의 캐리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나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완벽히 평탄화가 되어 있으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시트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한다면 성인 2명이 충분히 차박할 정도의 공간과 높이를 자랑합니다. 그 외에 트렁크 왼편에 작은 수납 공간과 12V C가잭, 트렁크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높은 해상도와 좋은 화질을 자랑하지만 카메라 왜곡이 조금 심한 편이고
후방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추가되었으며 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스 앤 위킨스 오디오는 1100W의 출력과 15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가지의 음장과 저음, 고음, 서브 우퍼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음질을 들으려면 플로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면 되며 음색은 모든 음을 선명히 들려줄 정도로 플랫한 음색을 느낄 수 있고 음질은 차 안에 공기를 때리는 듯한 저음과 가수가 내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입체감, 귀가 아프지 않는 선명한 고음을 들려줘 이 가격대, 아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듣기 힘든 아주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볼보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진열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300마력 42.8토크 미션은 아이신 8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은 앞 W10번 뒤 인테그랄 링크 구동은 상시 4륜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4 0에서 100km 공식 기록은 6.2초 최대 한계 속도 180km 복합 연비 리터당 9.1km 연료통 71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오프로드 핸들 감도 조절이 있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데일리성은 중형 SUV다운 좋은 데일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에 탑승을 할 때 1645mm의 전고 덕분에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도 1열과 2열 모두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주차를 할 때 차의 너비가 1900mm로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며 특히 서라운드 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이드 미러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아래를 비춰줘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였지만 뒤에 작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급정지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주차 후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도어의 길이 때문에 옆에 컴팩트 세단이 있어도 1열과 2열 모두 타기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출차를 할 때는 4710mm의 길이 덕분에 한 번에 출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좁은 길을 주행할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가벼운 편에 속해 시내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아주 편하게 핸들 조작이 가능하고 핸들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도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주행하기 딱 좋을 정도로 빠르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줘 차선 변경을 할 때 경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데자뷰인가요? 분명히 차는 볼보인데 아우디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유턴을 할 때 2.5차선이면 여유롭게 돌 수 있어 도로 상황에 상관없이 편하게 유턴이 가능합니다. 시내에서 가속할 때 악셀 페달에 발만 올려놓아도 시내 한계 속도에 도달하거나 추월을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가능하여 기존 볼보 차량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직진 안정성도 좋은 편이면서 앰프로 돌아나갈 때도 언더스티어가 느껴지긴 해도 충분히 좋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다소 묵직하여 다른 볼보 차량보다 깊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셔야 합니다. 시야는 SUV다운 좋은 시야를 보여주는데 전방 시야도 주위를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후방 시야는 2열 시트에 머리 받침대가 있을 경우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머리 받침대를 접을 경우 눈이 트이는 듯한 좋은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크기가 큰 편이면서 광각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좋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0에서 100km 기록은 7.08초, 80에서 120km 기록은 4.66초, 0에서 160km 기록은 17.0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6.2초보다 0.8초가 느린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볼보 차량보다 준수한 수치가 기록되었으며 특히 제네시스 GV70 2.5 터보와 비슷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 연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일 느린 기록이 7.22초를 기록하여 좋은 엔진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터보렉이 느껴지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느끼기 힘들지만 종속 주행을 하다가 가속을 해야 할 때는 다소 터보렉이 느껴져 답답하였으며 자주 느껴지진 않지만 종속 주행 중에 순간 동력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 이질감이 간간히 느껴졌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가속을 시작할 때 볼보 특유의 부드러운 가속과 함께 약간의 펀치력이 느껴지지만 미미하며 가속 중에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더라도 펀치력이 약해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부족하였지만 다른 볼보 차량에서 느끼기 힘든 시속 160km까지는 꾸준히 밀어주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 초고속 주행 안정성도 의외로 좋았는데 직진 안정성은 만족할 정도로 좋은 편에 속하며 차선 변경도 완만하게 하면 안정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으나 칼치기 같은 갑작스런 핸들 조정에는 딱 한 번만 붙어주고 그 뒤부터는 밸런스가 붕괴되어 위험하였습니다. 미션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보여주지만 조속에서 급가속을 하거나 주행 중에 급가속을 할 때 다소 답답한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 수동 변속은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동 변속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수동 변속을 주로 사용하기에는 전자식 기어를 옆으로 조작해야 해서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동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6.81m, 시간 2.5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시승차의 주행거리가 이제 1000km를 넘겼음에도 아주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도 37.08m를 넘지 않아 역시 볼보! 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제동력에 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최고의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핸들링은 핸들 조작에 따른 차의 움직임이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여줘 고급스러운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데 연속으로 코너를 주행할 때 편하게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SC60뿐만 아니라 볼보의 차량들이 의외로 핸들링이 좋습니다. 롤은 대체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편이지만 시속 80에서 90km에서 완만하게 핸들을 조작하면 롤과 타이어 스키드음은 들려와 심리적으로는 조금씩 부담스럽더라도 차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느껴지며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해도 차의 움직임은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여 의외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무난한 편인데요. 와인딩을 하는데 가속력과 제동력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미션 반응이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의 성향은 언더스티어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코너에 진입 전 적절하게 제동을 할 경우 언더스티어가 미미하게 느껴지다가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코너로 돌아 나갈 때 핸들을 한 번 더 조작해도 차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들어가죠. 운전자가 생각하는 라인 그대로 주행이 가능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급격한 코너에서 주행했을 때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거의 뉴트럴에 가까운 움직임과 함께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는데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를 주행할 때는 차량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시작하면서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계속 들려오고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불안해지는데 특히나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코너에 진입하거나 코너를 돌아나가는 와중에 제동을 할 경우 차가 밀리거나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며 독일 브랜드의 차량과 달리 운전자가 반응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정자장비의 개입이 세련되지 않아 차의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오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경사가 닿는 코너에서는 차가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상시 살연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제2 코너에서는 차의 무게가 그대로 다 느껴지면서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느껴지며 그로 인해 차가 점점 밀려나긴 했지만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확실히 평지나 오르막길에서는 경쾌한 차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면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에서는 다소 불안한 움직임과 함께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느껴지는데 준형 SUV인 걸 감안하면 좋은 해도성과 무난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MVH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정차 소음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주 정숙한 정차 소음을 들려주지만 가속을 할 때 미미한 전기모터의 고주파음과 함께 볼보 4기통 엔진 특유의 걸걸한 소리가 유입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70%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주는데 버튼식 ARS는 2번, 난로하는 AR 상단은 2번, 보이는 바워샘 윌킨스의 1100W 출력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어 방음이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6dB, 시속 110km에서는 62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도 정숙한 편이지만 SUV 특유의 풍절음 유입이 약간 있습니다. 승차감은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1열의 승차감은 노면이 좋은 국도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의 잔진동이나 큰 충격은 시트에는 전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지만 페달에는 진동이 많이 전해지고 요철을 지날 때는 대체로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탄탄하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노면의 굴곡에 따라 잔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하나의 막을 거쳐서 전해져 불쾌하지 않고 포트홀 같은 부분도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걸러주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데 아파트 주차장에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운 1열의 승차감이었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1열보다 소폭 부족한데 노면의 잔진동과 소음이 1열보다 더 많이 느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과속 방지턱은 대부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시속 30km가 넘어가면 불쾌할 정도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1.9, 국도 평균 0.2, 최대 2.1, 안 좋은 노면 평균 0.8, 최대 2.7, 과속 방지턱 평균 0.2, 최대 1.0,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3.0, 과속 방지턱 평균 0.4, 최대 1.6으로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승차감은 SC90보다도 낮다고 평할 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승차감이었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1km입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서울, 광주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4.7km, 모포 서울을 주행했을 때 리터당 14.4km, 2박 3일 동안 약 895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11.9km를 기록하여 300마력을 가진 4기통 엔진의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에 대한 저의 총평은 상위 차량보다 더 좋은 상품성을 가진 차입니다. 물론 SC90은 2열 시트에 카시트 기능이나 햇빛 가리개가 있어 패밀리카의 옵션이 더 있지만 위 옵션을 제외하면 SC60에도 동일한 패널 사양이 장착되어 있으며 오히려 SC90보다 2천만원이 더 저렴하면서 SC60의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가속력이나 승차감에서 더 좋은 모습, 편의 사양의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면 XC60의 상품성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SC6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제가 생각하는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3.8점입니다. 이상 SC60 B6
얼티메이트 브레이트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